여러분 안녕, 대단히 반갑죠. 배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윷놀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 윷보다 모가 한 칸을 더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윷놀이의 개론, 윷놀이판이 있고요. 좌표축처럼 생겼죠. 가운데 센터에 원점 같은 녀석이 있고 바깥쪽에 28개의 점이 돌아서 29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런 데 걸리면 이제 안쪽으로 꺾어지는 거죠. U짝 하나를 보면 원기둥 모양이 있고 걔를 반으로 딱 잘라요. 자, 그래서 둥근 바깥면이 등, 안쪽에 잘라진 평평한 면이 배가 되고요. 단면은 반원 모양이 되겠죠. 물론 동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반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윷 하나가 배가 나오면 도, 윷 두 개가 배가 나오면 개, 윷 세 개가 배가 나오면 걸, 윷 네 개가 배가 나오면 윷이고요. 전부 다 등이 나오면 모인데요. 이에 따라 한 칸부터 5칸까지를 진행을 하죠. 독에 걸린 모는 돼지, 개, 양, 소, 말의 한 걸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이번 수업을 위해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U짝을 던졌을 때 등과 배가 나올 확률, 독에 걸린 모 각각의 확률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림은 윷 한 짝의 단면인 반원인데요. 만약에 배가 지면과 수직으로 놓여 있다면 이 윷은 어떻게 될까요? 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배가 윗면에 나오기 때문에 윷은 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왜 등 쪽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중력이 이걸 땡기는 거는 무게중심을 잡고 땡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이 그림 자체가 이 라인의 대칭이잖아. 그렇다면 무게중심은 이 대칭선 위에 있게 되는데 여기나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 중간에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의 무게가 똑같은 곳이 무게중심인데 뭐 이 정도라고 치면 무게중심에서 아래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등 쪽으로 뒹그러지겠죠. 무게중심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G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무게중심과 끝점을 연결한 선이 이쪽으로 돌면서 수직으로 딱 서도록 그림을 돌린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의 무게가 똑같아지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등 쪽으로도 배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몇 도냐면 23도입니다. 뒤에서 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0.425가 됩니다. 탄젠트 23도가 0.425거든요. 그래서 23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파푸스 굴딘 정리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23도만큼 기울였을 때 등으로도 배로도 넘어지지 않는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윷 한 짝을 던질 때 배 나올 확률, 등 나올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윷 하나의 단면은 반원이지만요. 반원이라는 게 원을 잘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원의 반대편에 원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원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원을 생각을 할 때 일일이 반원을 이렇게 그리기 귀찮기 때문에 이 반원을 수직인 화살표, 즉 벡터로 대응을 시켜보자. 여기에 두 가지의 특별한 반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의 벡터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을 향할 때는 반원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래쪽으로 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반원의 벡터가 왼쪽을 향하고 있을 때도 이 반원은 등이 아래쪽으로 배가 위쪽으로 쏠리겠죠. 또한 우리는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23도 기울어진 위쪽 반원은 등 쪽으로도 배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점 찍은 각이 23도이기 때문에 이거의 수직인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쪽 각도 23도가 되겠죠. 이 벡터는 평형 상태가 되고 이 벡터는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둥근 면이 아래를 향하는, 즉 등이 바닥을 향하는 벡터가 될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3도를 기준으로 벡터를 만든 다음 이거의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벡터들은 그 반원이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겠죠. 벡터가 향하는 방향은 원둘레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이 모양, 즉 등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배가 나오는 모양은 벡터가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전체 방향에서 절반 이상이 배가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배가 나올 확률이 등이 나올 확률보다 확실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간단히 P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가 360도죠. 우리 편의상 도 단위를 떼어버리고요. 360분의 파란 거에 해당하는 각은 180도에다가 23도가 두 번 올라가니까 180 더하기 23, 46이 되겠죠. 약분하면 0.628이 나오거든요. 0.6보다 살짝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0.6이 5분의 3입니다. 5분의 3보다 살짝 크다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배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보다 조금 크다, 0.6 초반 정도로 기억하시고 등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보다 조금 작다, 0.3 후반 정도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하나의 윷이 배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 등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로 하고 진행합니다.
도가 나올 확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윷 하나하나는 독립시행이고요. 하나의 윷이 배가 나올 확률 5분의 3, 등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죠. 그럼 도는 4개의 윷 중에 하나만 배가 나오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1에다가 배 5분의 3의 1제곱, 등 5분의 2의 3제곱이 되겠죠. 이번엔 개입니다. 배가 2번, 등이 2번이기 때문에 4 컴비네이션 2에다가 배 나올 확률 5분의 3은 2번, 등이 나올 확률 5분의 2도 2번이 되겠습니다. 걸은요, 배가 3번, 등이 1번, 4 컴비네이션 3에다가 배 나올 확률 5분의 3의 세제곱, 등 나올 확률 5분의 2는 1제곱이 되겠죠. 윷은요, 4번 모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4 컴비네이션 4에다가 배가 나올 확률 5분의 3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모는요, 4번 모두 등이 나옵니다. 4 컴비네이션 0에다가 등이 나올 확률 5분의 2만 4제곱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도보다 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개하고 걸이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즉 확률을 5분의 3, 5분의 2로 잡았을 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걸보다 윷은 확률이 내려가고요. 걸보다 윷이 평소에 안 나오죠. 윷보다 모가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윷하고 모의 대수 정도는 딱 봐도 보이죠. 4C4하고 4C0은 모두 1이거든요. 5분의 3의 4제곱, 5분의 2의 4제곱, 당연히 5분의 3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배와 등의 확률을 5분의 3, 5분의 2로 잡았을 때는 얘와 얘가 확률값이 똑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반원이라고 단면을 가정을 했을 때는 5분의 3보다 올라가고 5분의 2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쪽은 올라가고 낮은 쪽은 내려간다라는 건 얘가 얘보다 실제 반원에서는 확률이 더 크다. 즉 개보다 걸의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걸의 확률이 제일 높고 윷, 모로 갈수록 확률이 내려가면서 개보다 도가 확률이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윷놀이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안 나오는 게 도인데요. 흔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칸 앞에 있어요. 나는 딱 도가 나오면 좋은데 던졌더니 개가 나왔어. 황당하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도 도가 나오면 좋은데 또 개가 나왔어. 황당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개가 나와가지고 서로 한 칸씩 건너뛰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윷놀이를 할 때 독에 걸린 모의 확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예측을 하면 조금 더 남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윷놀이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윷보다 모를 한 칸 더 가게 해주는 이유를 알겠죠. 윷이 나오면 4칸을 가고 모가 나오면 5칸을 가는데요. 그만큼 모가 나오면 로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가 4칸, 윷이 5칸이었다면 정말 일로 가서 이쪽에는 윷놀이가 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독에 걸린 모의 수학적 확률을 연역적으로 계산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경험적으로 이들의 확률을 알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정교훈포 곡선 스타일로 가운데가 확률이 높고 갈수록 적어져야만 합리적인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독에 걸린 모의 확률, 윷보다 모가 확률이 적게 유수를 설계했던 겁니다. 쉽게 당첨되면 로또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반원의 지름에서 23도 기울어진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걸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푸스 굴딘 정리를 먼저 소개하고 반원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스 굴딘 정리는요, 일정한 모양의 단면을 회전축으로 돌리면 회전체가 되는데요. 이때 이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단면의 무게중심을 G, 단면의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R로 잡았을 때 회전체의 부피는 단면 넓이에다가 단면 중심 자취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면의 중심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릴 테니까 원의 둘레 S 곱하기 2파이R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드디어 구의 부피를 이용한 반원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스 굴딘 정리를 사용할게요. 우선 구라는 걸요, 회전축에다가 반원을 붙여서 돌려 만든 입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반원의 무게중심은 반원을 정확하게 두둥강내는 라인상에 있을 텐데요. 반원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G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X, 그리고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일단 구의 부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우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의 부피 공식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두 번째는 파푸스 굴딘 정리입니다. 단면 넓이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R 제곱이죠. 여기에 단면 중심의 자취인데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형태로 돌기 때문에 단면 중심의 자취는 2파이 x 원의 둘레가 되겠죠. 등식의 양변을 정리하면요, 2하고 2 먼저 떨어지고 파이도 하나가 지워집니다. r 세제곱과 r 제곱은 이쪽에 r 하나만 남겠죠. 우변에 파이만 남았거든요.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x는 3파이분의 4 곱하기 r이 됩니다. 파이에 3.14를 집어넣으면 9.42분의 4가 되는데 계산하면 약 0.425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x가 0.425r이라는 얘긴데, 이게 r이면 0.425r, 삼각함수표에서 탄젠트 값이 0.425가 되는 세타는 23도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23도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윷놀이에 관한 재미있는 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